엄마인 척 해주실 수 있어요? 그날 밤 권력과 돈으로 세상을 호령하던 여회장에게 처음으로 찾아온 진짜 공포. 어두운 골목에서 그녀는 낯선 청년에게 체면도 없이 매달렸다. 단 한 번의 거짓 연기가 위기를 모면하게 했지만 그 순간 시작된 인연은 둘의 운명을 뒤흔들기 시작한다. 청년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익숙함. 그의 말투와 습관 속에 숨겨진 과거의 잔상. 여회장은 애써 외면하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목소리를 멈출 수 없다. 20년 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아야 했던 작은 손.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다짐했던 그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어 그녀 앞에 서 있다면 거짓으로 시작된 엄마라는 호칭이 어쩌면 가장 진실된 이름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잃어버린 시간과 채워지지 않는 공백 사이에서 두 사람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기 시작한다. 서울 시내 한복판,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로 검은 세단 한 대가 급정거했다. 뒷좌석에서 내린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그 움직임과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예리했다. 정장 차림의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었지만 그녀는 손을 내저으며 혼자 걷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가 있어요. 혼자 좀 걷고 싶어요. 여회장 한지원.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을 일군 입지전적 인물이자 차가운 결단력으로 유명한 사업가. 그녀의 말 한마디면 수백 명의 운명이 바뀌고 그녀의 서명 하나면 수십억이 오갔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색했다. 이사회에서의 치열한 공방전, 배신한 동업자의 얼굴, 신뢰했던 측근의 뒤통수, 하루 종일 이어진 긴장감에 그녀는 지쳐 있었다. 평소라면 차 안에서 다음 전략을 짜거나 보고서를 검토했겠지만 오늘은 그저 걷고 싶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그녀는 인적이 뜸한 이면도로로 접어들었다. 도심 한복판이지만 낡은 건물들 사이로 난 좁은 골목은 어둡고 고요했다. 가로등 몇 개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혔다. 그때였다. 아, 저기 계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돌렸다. 세 명의 남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평범한 행인처럼 보이지 않는 걸음걸이.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표정. 무슨 일이십니까? 지원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수많은 적수들과 맞서왔지만 이런 상황은 전혀 달랐다. 계약서도 법률도 돈도 아무 소용없는 순간. 한 회장님 맞죠? 잠깐만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전화번호 드릴 테니 비서실로 연락 주시면. 아, 그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한 걸음씩 다가왔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지원은 뒤로 물러섰다. 핸드백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누구 시킨 거예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얘기하시죠. 일단 우리랑 좀 가시면 되니까. 지원은 돌아서서 달리기 시작했다. 하이힐을 신은 채로 어두운 골목을 내달렸다. 뒤에서 발소리가 쫓아왔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이럴 수가 내가 이런 일을. 평생 누구에게도 쫓긴 적 없던 그녀였다. 항상 명령하고 지시하는 위치. 두려움 따위 모르고 살아왔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그저 나약한 한 사람일 뿐이었다. 골목이 끝나는 지점. 더 이상 달릴 곳이 없었다. 막다른 길. 담벼락만이 앞을 가로막았다. 뒤돌아보니 세 남자가 여유롭게 다가오고 있었다. 지원은 벽에 등을 기댄 채 헐떡였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공포가 온몸을 지배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청년이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배달 가방을 맨 평범한 청년. 헤드폰을 끼고 있던 그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지원과 청년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지원은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았다. 이 순간 필요한 건 권력도 돈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도움, 한 사람의 선의. 잠깐만.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청년에게 다가갔다. 엄마인 척 해주실 수 있어요? 청년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제발이요. 저 사람들이 제발 도와주세요. 지원의 눈빛이 절박했다. 평생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나약함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원을 쫓아온 남자들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 분위기를 읽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원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걱정했잖아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연기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다. 마치 정말로 어머니를 기다리던 아들처럼. 세 남자는 멈춰섰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뭔가를 판단하는 듯 했다. 아, 아들분이세요? 네.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청년은 침착하게 물었다. 지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보호하듯 서 있었다. 아, 아닙니다. 착각한 것 같네요. 실례했습니다. 남자들은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다. 골목 밖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청년은 남자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원의 곁을 지켰다. 그의 손이 여전히 지원의 어깨에 얹혀 있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이제 괜찮으신 것 같네요. 청년이 조심스럽게 손을 거두며 말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직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다. 천만에요. 길 조심해서 가세요. 청년은 담담하게 말하고는 돌아서려 했다.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 잠깐만요. 지원이 그를 붙잡았다. 성함이 이름이 뭐예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강민준입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를 꼭 갚을게요. 은혜라뇨. 별거 아닌데요. 민준은 작게 웃으며 다시 돌아섰다. 지원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배달 가방을 맨 평범한 청년. 하지만 그 걸음걸이, 고개를 숙이는 습관, 말투의 억양까지 묘하게 익숙했다.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민준이 골목 끝에서 사라지고 지원은 홀로 그 자리에 남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어깨에 남은 그의 체온은 아직 따뜻했다. 그녀는 천천히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다. 하지만 민준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강민준. 그 이름을 작게 중얼거리며 지원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밤의 일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아니, 예감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20년 만에 다시 마주친 운명의 실타래. 그것이 어떻게 풀릴지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새벽 2시. 강민주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와 배달 가방을 벗어던졌다. 온몸이 무거웠다. 오늘도 40건이 넘는 배달을 소화했다. 비 오는 날이었고 길은 막혔고 손님들은 예민했다. 하지만 민준의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다. 한지원. 명함에 적힌 이름. 집에 돌아와서 검색해보니 대단한 사람이었다.
국내 유통업계의 거물, 수천억 대 자산가. 그런 사람이 골목에서 불량배들에게 쫓기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내가 왜 나섰을까?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평소에 자신이라면 모르는 척 지나갔을 것이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건 귀찮았고 위험했고 이득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그 여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외면할 수 없었다. 절박함, 공포,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 엄마인 척 해달라고? 참 이상한 부탁이었다. 엄마와 아들, 가족이라는 관계. 민준에게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것. 민준은 고아였다. 정확히는 버려진 아이였다. 생후 몇 개월 만에 보육원 앞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름표 하나 없이 혈육이 누군지도 모른 채 강민준이라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것이었다. 어릴 때는 부모가 그리웠다.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왜 자신만 혼자인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은 무뎌졌다. 그리워봤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기대하는 것 자체가 상처받는 일이었다. 그래서 민주는 일찍 철이 들었다. 의지할 사람이 없다면 스스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보육원에서 나온 후 갖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편의점, 공사장, 주방 보조, 그리고 지금의 배달일. 특별한 꿈도 야망도 없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게 민준의 삶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민준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지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가족 역할을 해봤다. 비록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들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묘하게 자연스러웠다.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 민준 씨, 한지원입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연락 주세요. 민주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다. 답장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굳이 다시 만날 이유가 있나? 하지만 손은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전송. 그리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오후 민주는 배달 중간에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민준 씨, 저 한지원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서요. 민주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지원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6시에 청담동 나 매종으로 와주시면 돼요. 주소 문자로 보낼게요. 전화가 끊기고 민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청담동 레스토랑이라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는 곳인가. 저녁 6시. 민주는 라 매종 앞에 섰다. 고급스러운 외관. 발레 파킹 서비스. 정장 차림의 사람들. 평소에 민준이라면 발길을 돌렸을 것이다.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다. 입구에서 직원이 예약을 확인하고 안내했다. 2층 프라이빗 룸. 지원이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지원은 일어서서 미소 지었다. 어젯밤의 그 절박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 아니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었는데. 민주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어제 민준 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정말 감사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왜요? 지원이 물었다. 왜 지나칠 수 없었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어요. 지원은 민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 표정, 말투. 하나하나가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식사가 나왔지만 민주는 제대로 먹지 못했다. 이런 고급 요리는 처음이었고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도 헷갈렸다. 편하게 드세요. 우리 둘밖에 없어요. 지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민준 씨는 가족이 없나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고아예요.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렇군요. 지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힘들었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으니까. 익숙해진다고 괜찮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에 민주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왜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지원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뭔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레스토랑 밖으로 나왔다. 초여름 밤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다.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지만 둘 사이의 분위기는 묘하게 고요했다. 차로 바래다 드릴까요? 지원이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지하철 타고 갈게요. 민준 씨. 지원이 그를 불러 세웠다. 정말 감사해요. 제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민주는 담담하게 답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혹시 또 연락해도 될까요? 지원의 질문에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왜요? 그냥 친구로 지내고 싶어서요. 이상한가요? 친구요? 민주는 작게 웃었다. 저 같은 사람이랑요? 당신 같은 사람이요. 착하고 용감하고 진실한 사람이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저려왔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찾은 듯한. 그럼 연락드릴게요. 지원은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민준도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지원이 다시 그를 불렀다. 민준 씨. 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이상한 질문이었다. 3월 15일인데요. 왜요? 지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3월 15일. 그날. 그 날짜. 20년 전 자신이 아이를 낳고 떠나보낸 바로 그날.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놀라서. 지원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조심해서 들어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하철역으로 사라졌다. 지원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아니야, 우연이야.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눈이 떠졌다. 민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눈매, 코, 입모양, 고개를 숙이는 습관, 말할 때 눈을 피하는 버릇,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생일, 3월 15일. 지원은 일어나 서재로 갔다. 책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상자.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아기 옷 한 벌, 작은 팔찌 하나, 그리고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지원은 사진을 들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20년 전 그녀는 어쩔 수 없었다. 미혼모로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집안의 압박,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눌렀다. 결국 그녀는 선택했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기로. 그리고 그 죄책감을 묻기 위해 그녀는 미친 듯이 일했다. 사업에 매진했다. 성공했다. 돈도 권력도 얻었다.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았다. 밤마다 꿈에 나타나는 작은 손, 울음소리,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 엄마. 그 목소리를 평생 듣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어제 민준이 그렇게 불렀다. 엄마,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비록 연기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 같았다. 지원은 사진을 꼭 껴안고 흐느꼈다. 설마, 정말 설마 그 아이가.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었다. 단지 생일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도 가슴은 알고 있었다. 본능이 말하고 있었다. 저 청년이, 강민준이 자신의 아들일지도 모른다고.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비서를 불렀다.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네. 누구신지. 28세. 배달 일을 하고 있어요. 연락처는 여기 있으니까 신상정보 확인 가능한 거 다 찾아주세요.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자세히 조사할까요? 출생 기록부터 보육원 기록, 성장 과정, 모든 것. 지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루가 지나고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강민준, 1997년 3월 15일생. 생후 3개월에 서울 은평구 소재 사랑의 집 보육원 앞에서 발견. 출생 신고 없이 기아로 등록. 보육원에서 18세까지 성장 후 자립.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 유지 중. 지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생후 3개월. 은평구. 사랑의 집. 모두 일치했다. 20년 전 그녀가 아기를 두고 온 바로 그곳. 회장님, 괜찮으세요? 나가봐요. 혼자 있고 싶어요. 비서가 나가고 지원은 혼자 남았다. 보고서를 읽고 또 읽었다. 민준의 삶이 한 줄 한 줄 적혀 있었다.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시간, 위탁 가정을 전전한 기록,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나이. 이 아이가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았다니. 지원은 책상에 이마를 댔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버린 아이, 자신이 포기한 아이. 그 아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졌다. 확인해야 해. 확실하게 확인해야 해. 지원은 휴대폰을 들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민준 씨, 저예요. 한지원.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잠깐 만나고 싶은데. 오늘은 일정이 좀 빡빡해서요. 제발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오후 3시쯤이면 괜찮아요. 고마워요. 장소는 제가 보낼게요. 오후 3시. 한강변 조용한 카페. 민준이 먼저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이 들어왔다. 평소와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 편한 옷차림. 기다렸죠?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원은 민준을 유심히 바라봤다. 눈, 코, 인매. 하나하나가 확인되었다. 닮았어. 나를 닮았어. 무슨 얘기 하시려고 하셨어요? 민준이 물었다. 지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민준 씨 혹시 부모님에 대해 알고 싶은 적 없어요? 민준의 표정이 굳었다.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궁금해서요. 없어요. 민준은 단호하게 답했다. 찾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왜요? 버린 사람들인데 뭘 알아서 뭐 하겠어요. 차갑게 내뱉는 말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상처가 느껴졌다. 지원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혹시 부모가 어쩔 수 없었던 거라면요? 정말로 다른 선택이 없었다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결과는 같잖아요. 저는 버려졌고 혼자 자랐어요. 이유가 뭐든 상관없어요. 미안하다면요? 정말로 미안하다면요? 회장님, 민준이 지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거예요? 지원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저 그냥 민준 씨가 걱정돼서요. 걱정이요? 네.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나 해서요. 민준은 작게 웃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지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혼자라는 게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롭고 힘든 건지 저도 알아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회장님은 외롭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외로워요. 평생 외로웠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돈도 있고 권력도 있지만 정말 소중한 건 잃어버렸거든요. 뭐요? 가족을요.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시선을 피했다. 이 대화가 불편했다. 회장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지원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거절당할까봐, 믿지 않을까봐, 증오받을까봐. 그냥 민준 씨가 저와 닮아서요. 저랑요? 네. 혼자 살아온 모습이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 민주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배달 시간이라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지원은 아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카페를 나가려는 순간 지원이 다시 불렀다. 민준 씨, 네.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연락 주시면 시간 되면 나올게요. 그리고 카페를 나갔다. 지원은 창밖으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배달 가방을 맨 작은 뒷모습, 20년 전 놓아버린 작은 손,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로 지원은 자주 민준에게 연락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며칠에 한 번씩 식사 같이 할래요? 커피 한 잔 할래요? 한강 산책 어때요? 민주는 거절하지 못했다. 뭔가 이상했다. 이 여자는 분명 대단한 사람인데 왜 자신 같은 평범한 청년에게 이렇게 신경 쓰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다. 지원과 있으면 이상하게 편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민준 씨는 꿈이 뭐예요? 지원이 물었다. 꿈이요? 네. 하고 싶은 일이나 되고 싶은 모습 같은 거요.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다. 글쎄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요? 꿈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는 사치 같거든요. 그런 말 하지 마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누구에게나 꿈을 꿀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도 현실이 안 되는 걸요. 그럼 현실을 바꾸면 되죠. 쉽게 말씀하시네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회장님은 성공하셨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쉽지 않았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젊었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고 그래도 이겨내셨잖아요. 이겨냈지만 잃은 것도 많아요. 지원은 멈춰서서 한강을 바라봤다.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요. 뭐요?
사랑하는 사람을요.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원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석양이 한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민준 씨, 네. 만약에 가족을 찾을 수 있다면 찾고 싶어요? 또 그 질문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왜요? 의미 없으니까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는 지원을 바라봤다. 그냥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평생 없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있을 필요가 없죠. 지원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 아이가 나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알게 되면 날 미워하면. 두려웠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민준 씨는 외롭지 않아요? 외로워요. 근데 익숙해요. 익숙해진다고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또 그 말씀이시네요. 민주는 작게 웃었다. 회장님은 왜 자꾸 제 걱정을 하세요? 그게, 지원은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민주는 시계를 보고 일어섰다. 저녁 배달 시간이에요. 가봐야겠어요. 벌써요? 네. 주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그럼 조심해서 가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전거를 타고 떠났다. 지원은 그 자리에 남아 한참을 서 있었다. 언제쯤 말할 수 있을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길까? 하지만 시간은 흘러만 갔다. 그날 밤 민주는 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할 뻔했다. 신호를 무시한 차가 갑자기 끼어들었고 민주는 급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무릎과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다. 병원에 갈 돈도 아까워서 약국에서 밴드만 사서 붙였다. 다음 날 지원이 민준에게 전화했다. 어제 사고 났다면서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달업체에서 연락 왔어요. 제가 신경 써달라고 부탁해뒀거든요. 왜 그런 걸?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긴요. 지금 어디에요? 집에 있는데요. 주소 보내요. 지금 갈게요. 아, 괜찮아요. 정말 전화가 끊겼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지원이 서 있었다. 손에는 구급상자와 음식이 가득 담긴 봉투. 들어가도 돼요? 아, 네. 민주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다. 좁은 원룸, 낡은 가구들, 최소한의 생활용품만 있는 공간. 지원은 아무 말 없이 들어와 민준을 앉혔다. 옷 걷어요. 네. 다친 데 봐야죠. 지원은 소독약과 밴드를 꺼냈다. 민주는 어색하게 팔을 내밀었다. 지원이 조심스럽게 상처를 소독했다. 손길이 부드러웠다.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지원은 정성스럽게 밴드를 붙였다. 그 모습을 보며 민주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이런 게 가족인가?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다친 곳을 돌봐주고 함께 있어주는 것.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다 됐어요. 며칠 후면 나을 거예요. 지원은 미소 지었다. 조심해야 해요. 다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소중하다뇨? 네. 나한테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주는 얼굴이 붉어졌다. 저희 아는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원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어떤 인연은 한순간에 시작되기도 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민주는 처음으로 지원의 눈을 제대로 봤다. 그 속에서 뭔가를 느꼈다. 슬픔,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회장님,
지원이라고 불러요. 네, 지원, 한지원. 그냥 지원이라고 불러줘요. 그건 너무 무례한 것 같은데요. 무례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아요. 지원은 민준의 손을 꼭 쥐었다. 나한테 편하게 대해줘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다. 따뜻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원은 자주 민준을 찾았고 민준도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지원은 민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여기가 집이세요? 민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남동 언덕 위 대저택. 영화에서나 봤던 규모. 들어와요. 편하게 있어도 돼요.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았다. 혼자 사세요? 네. 오래됐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지원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요. 외로우시겠어요. 많이 외로워요. 지원은 민준에게 차를 내왔다. 그래서 당신이 더 소중한가 봐요. 저요? 네.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오랜만이에요. 민준은 차를 마시며 주위를 둘러봤다. 벽에 걸린 사진들, 젊은 시절의 지원, 사업 관련 사진들. 하지만 가족 사진은 한 장도 없었다. 회장 아니 지원 씨. 민준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정말 가족이 없으세요? 지원은 잠시 침묵했다. 있었어요.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내가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뇨? 내 손으로 놓아버렸어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지원은 말을 이어갔다. 20년 전이에요. 나는 젊고 어리석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죠.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민주는 숨을 멈췄다. 주위에서는 모두 반대했어요. 미혼모로 살 수 없다고. 인생이 망가진다고. 그래서 나는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이를 보육원에 맡겼어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울고 있는 아기를 두고 도망쳤어요. 민주는 숨이 막혔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죄책감을 잊기 위해 일에 미쳤어요. 성공했어요. 돈도 권력도 얻었어요. 하지만 지원은 민준을 바라봤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단 하루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밤마다 그 아이 꿈을 꿨어요. 내 손을 잡으려는 작은 손, 나를 부르는 울음소리. 지원 씨,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할 생각 없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하지만 두려웠다. 민준이 일어섰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 갑자기 불편해졌어요. 죄송해요. 민준은 서둘러 집을 나갔다. 지원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지원은 무너졌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원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20년 전, 생후 3개월, 보육원, 모두 자신과 일치하는 정보였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야.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 하지만 가슴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사람이 내 엄마일지도 모른다. 다음 날 민주는 보육원을 찾아갔다. 20년 만이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서 자랐었는데요. 원장 선생님은 민준을 알아봤다. 민준이, 어머, 이렇게 컸구나. 네. 선생님, 제가 제 출생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출생 기록? 왜?
궁금해서요. 혹시 저를 두고 간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 해서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지만 아무 정보도 없어. 보육원 앞에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쪽지 하나 없었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응, 미안해. 내가 알 권리가 있는데.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보육원을 나왔다.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직감은 점점 강해졌다. 며칠 후 지원이 민준에게 연락했다. 저번에는 미안했어요. 너무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아니요, 괜찮아요. 오늘 만날 수 있어요? 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원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보여줄게요. 상자 안에는 낡은 아기 옷과 작은 팔찌가 있었다. 이게 내가 아이에게 남긴 유일한 거예요. 민주는 그것을 바라봤다.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민준 씨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지원은 또 다른 것을 꺼냈다. 작은 사진 한 장. 갓 태어난 아기의 사진. 민주는 숨이 멎었다. 그 사진 속 아기. 그 얼굴. 나다. 알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이게 내 아들이에요. 20년 전에 떠나보낸. 지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3월 15일에 태어났어요. 서울 은평구 사랑의 집 보육원 앞에 두고 갔어요. 생후 3개월이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모든 것이 일치했다. 민준 씨. 지원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내 아들인 것 같아요.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DNA 검사를 하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알아요. 처음 당신을 봤을 때부터 느꼈어요. 저는, 민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진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천천히 일어섰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 씨,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카페를 나갔다. 지원은 그를 붙잡지 못했다. 민주는 한강변을 걷고 또 걸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내 엄마. 한지원이 내 엄마. 평생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사람. 필요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던 존재.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이제 와서? 왜 하필 지금?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밀려왔다. 그리움, 안도감, 그리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나를 찾아줬다.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민주는 주저앉아 울었다. 28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다. 일주일이 지났다. 민주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둘 다 서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주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확실하게. 그는 지원에게 문자를 보냈다. DNA 검사하고 싶어요. 답장은 즉시 왔다. 내일 병원으로 갈까요? 네. 다음 날 두 사람은 병원에서 만났다. 검사는 간단했다. 구강점막 채취. 10분도 걸리지 않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의사의 설명을 듣고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다. 커피라도 마실래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마주 앉았지만 말이 없었다. 한참 후 민준이 입을 열었다. 만약에요, 만약에 정말 모자 관계라면요. 응.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원은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을 다시 내 아들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20년 만에요? 20년이 늦었지만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당연해요. 시간이 필요해. 화가 나요.
민준이 솔직하게 말했다. 왜 버렸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왜 나를 혼자 두었냐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알아. 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99.9% 일치합니다. 모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민준아. 지원이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내 아들 정말 내 아들이구나. 민주는 복잡한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봤다.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해요? 편한 대로 불러. 편한 게 없는데요. 민주는 쓴웃음을 지었다. 평생 엄마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럼 천천히 연습해봐. 지원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나도 엄마 노릇 처음이야. 서툴겠지만 배울게. 민주는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DNA가 일치한다고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알아.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시간이. 줄게.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두 사람은 병원 밖으로 나왔다. 햇살이 따스했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나에게 엄마가 생겼다. 여전히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거짓말은 아니었다. 배고프지 않아? 지원이 물었다. 조금요.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는 없어. 먹고 싶은 거 말해봐. 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떡볶이요. 떡볶이? 어릴 때부터 좋아했어요. 근데 비싸서 자주 못 먹었어요. 지원은 가슴이 아팠다. 그럼 떡볶이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아직 어색했다. 아직 낯설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민주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다. 지원은 민준의 원룸 계약이 끝나가자 함께 살자고 제안했다. 집이 넓어. 방도 많고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천천히. 내가 원할 때. 민주는 고마웠다. 강요하지 않는 것이. 대신 자주 만났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어색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어느 날 지원이 물었다. 민준아, 하고 싶은 거 없어? 하고 싶은 거요? 응. 공부든 일이든 뭐든.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딱히요. 거짓말. 분명 있을 거야. 지원은 민준을 바라봤다. 숨기지 마. 엄마한테는 말해도 돼. 엄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은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요리? 네. 주방 보조 알바할 때 재밌었거든요. 음식 만드는 게 좋았어요. 그럼 배워. 돈이 없어요. 요리학원 비싸요. 내가 낼게. 안 돼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그럼 투자하는 거야. 내 아들 미래에 투자하는 거지. 그래도 나중에 성공하면 갚아. 그때까지는 내가 믿고 기다릴게. 민주는 지원을 바라봤다. 처음으로 믿어주는 사람이 생겼다. 정말 괜찮아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몇 달이 지났다. 민준은 요리학원에 등록했다. 배달일은 줄이고 공부에 집중했다. 재능이 있었다. 강사도 놀랄 정도였다. 민준 씨, 정말 소질 있어요. 전문 요리사 해도 되겠는데요? 민준은 처음으로 꿈이 생겼다. 요리사.
자신만의 식당. 지원은 민준이 요리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을 흘렸다. 맛있어. 정말 맛있어. 과장하지 마세요. 과장 아니야. 진짜 맛있어. 지원은 민준을 안아줬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다. 고마워, 민준아. 제가요? 왜요? 다시 돌아와줘서, 내 곁에 있어줘서. 민준은 지원의 등을 토닥였다. 저도 고마워요. 뭐가? 찾아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민준은 요리학원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유명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지원은 민준의 모든 순간을 함께했다. 졸업식, 첫 출근, 힘든 날들. 민준도 이제 지원을 자연스럽게 불렀다. 엄마.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다.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 민준은 지원을 집으로 초대했다. 오늘 제가 요리할게요. 정말 기대되는데? 민준은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 전체부터 후식까지. 지원은 감동받았다. 우리 아들 정말 멋진 요리사 됐네.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충분히 훌륭해. 식사가 끝나고 민준이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거 선물이에요. 나한테? 네. 크리스마스 선물. 지원이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팔찌가 있었다. 이건 엄마가 저한테 남긴 팔찌랑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짝으로요.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민준이 지원의 손을 잡았다. 그날 밤 기억나요? 처음 만난 날. 응. 기억해. 엄마인 척 해달라고 했었죠. 응. 이제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민준은 지원을 똑바로 바라봤다. 진짜예요. 정말 제 엄마예요. 지원은 민준을 꼭 안았다. 그래, 나도 진짜야. 진짜 내 엄마야.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20년의 공백. 채울 수 없는 시간.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지금부터 새로 쓰면 되니까.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지원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그럼. 어디서? 집에서 만들어 줄게요. 엄마 좋아하는 된장찌개. 우리 아들이 해주는 거면 뭐든 좋지. 그럼 12시에 와요. 알았어. 우리 아들.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쳐들었다. 가슴이 따뜻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다. 평생 외로울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엄마가 있었다. 가족이 생겼다. 그날 밤 엄마인 척 해달라고 했던 그 부탁이. 민주는 웃었다. 진짜가 됐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 진실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다. 3년 후, 강민주는 자신의 레스토랑을 열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 이름은 엄마의 식탁? 오픈 첫날 지원이 찾아왔다. 우리 아들 식당 멋지다.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노력이야. 첫 손님으로 앉은 지원에게 민준이 음식을 내왔다. 첫 메뉴예요. 엄마의 된장찌개. 지원은 한 숟갈 떠먹고 눈을 감았다. 맛있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과장하시네요. 과장 아니야. 사랑이 들어가서 더 맛있는 거야. 저녁 무렵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을 보며 지원이 말했다. 행복해? 네. 정말 행복해요. 나도. 지원은 민준의 손을 잡았다.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해. 저도요, 엄마. 민준은 웃었다.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시간. 채울 수 없는 공백.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함께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엄마 사랑해요. 민준이 처음으로 말했다. 지원은 눈물을 흘렸다. 나도 사랑해. 정말 많이 사랑해. 그날 밤 거짓으로 시작된 한마디. 엄마인 척 해주실 수 있어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꿨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거짓이 아니었다. 가장 진실된 사랑이었다.